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토트넘 호스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시원하고 화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신바람 나는 공격 축구로 신드롬을 일으킨 토트넘.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밀어주기 위한 토트넘의 겨울 영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센터백 라두 드라구신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그리고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공격수 티모 베르너 영입에 임박했다라는 깜짝 소식이 막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가하게 되면서 최대 6주간 빠지게 된 것은 분명히 토트넘의 큰 공백이 되고 있는데요.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 페드로 포로 선수의 원더골로 승리하긴 했지만 쿨루셉스키도 히샬리송도 브레넌 존슨도 결국에는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빠른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첼시에서 활약했고 독일 대표 공격수로 활약했던 베르너 임대 영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믿을만한 매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베르너 선수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선택했다라고 하거든요. 포스텍 감독 축구에 어떻게 잘 맞을 수 있는지까지 분석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이적 시장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또 하나의 특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서를 팩트 체크해주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서를 익스클루시브로 가장 먼저 최초 보도했고, 그 뒤에 믿을만한 기자들, 텔레그래프의 맨로, 디애슬레틱의 찰리 에클셰어 등 영국 기자들까지 추속 보도를 내놓으면서 이 협상이 사실이고 매우 임박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먼저 최초 보도를 한 플레텐베르크 기자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요, 독점 뉴스라고 소개하면서 베르너가 라이프치히를 떠나 토트넘 호스퍼로 6개월 임대가 임박했다, 아주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라이프치히와 토트넘이 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도 1월 6일 토요일에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되는데 영입 옵션, 그러니까 6개월 임대로만 끝날 것인지 이후에 완전 영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 즉 임대 자체는 이미 협의가 끝났고 구체적인 방안만 남았으니까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베르너가 곧 라이프치히 훈련 캠프를 떠나 토트넘으로 합류할 준비가 됐다. 즉 이제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피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모든 게 굉장히 빨리 진행됐다라고 했어요. 티모 베르너가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이 독점적으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라이프치히 스트라이커인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될 것이고, 이 협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여전히 세부사항 조율이 남아있지만 오늘 마지막 협의까지 곧 마무리가 되고 내일이면 베르너가 토트넘 선수로서 공식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급진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영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번리와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 최종적으로 공격수 영입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히샬리송 선수가 워낙 많은 기회를 놓치기도 했는데 베르너도 빅찬 스미스가 많은 선수이긴 하지만 훨씬 더 빠르고 히샬리송보다는 더 풍부한 국제적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베르너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경험에 있어서, 베르너가 사실은 존슨이나 히샬리송보다는 분명히 더 연륜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스카이 스포츠는 이미 1월에 베르너가 이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 그 팀이 어디일지에 대한 보도는 없었거든요. 모든 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제안이 온다면, 베르너도 라이프치히도 좋은 조건이 온다면 서로가 이제 떠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벌어졌다. 특히 라이프치히의 관점이 중요한데, 올 시즌 라이프치히가 베르너를 주전으로 쓰고 있지 않음에도 1,000만 유로의 팀 내 최고 수준의 연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퍼가 오면 보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다니 올모와 더불어 현재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최고 연봉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한 지금 가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잘했지만 올 시즌에서는 확실히 후보로 밀려있기 때문에 1월이라도 보내겠다. 게다가 베르너 입장에서도 올해 여름에 독일에서 유로 2024 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팀 내 조정 경기한테 밀려있다 보니까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남은 6개월 동안 뛸 수 있는 팀에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 뛸 수 있는 팀도 좋은 팀, 좋은 리그여야 하는데
토트넘이라면 본인의 경력을 되살릴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라이프치히가 겨울 이적에 열려있긴 했지만은 쫓아낼 수는 없었다. 즉 베르너도 원해야 했다. 베르너의 결정도 필요했는데 팀도 선수도 모두 원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서로가 윈윈하기 위한 결정을 이제 내린 것이고, 또 토트넘과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다른 팀들도 좀 줄을 서고 있다. 베르너의 임대를 원하는 팀들은 꽤 많다라고 했는데요. 라이프치히의 최근 훈련에서 베르너가 더 좋은 몸 상태를 보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올 시즌 비록 주전으로 뛰진 못했지만 또 지난 시즌의 경기력도 괜찮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팀에 가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축구계 관계자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런던 지역은 이미 첼시에서 베르너가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베르너를 잘 알고 있고, 이 선수가 이제 오른발잡이지만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안컵에 차출된 손흥민 선수의 지금 공백 기간에 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베르너가 첼시에서 89경기에 출전해서 23골을 넣었는데 토트넘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토트넘도 잘 알고 있는 선수거든요. 현재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5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비록 베르너가 첼시에서 기대만큼의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채 떠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폭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영국 스카이 스포츠도 후속 보도로 또 인용해서 소개했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리알 토마스 기자가 스카이 독일의 소식을 인용하면서 임대 계약이 충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 역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공격수 프로필에 딱 맞는 선수가 베르너이고 영리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즉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일단 임대로 짧은 기간 클래스 있는 선수를 쓰는데 그 클래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유형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최소한 한 달을 떠나게 됐고, 또 알레호 벨리스 아르헨티나 유망주인 청소년 대표 스트라이커도 꽤 긴 기간에 무릎 부상을 입게 됐다고 했어요. 최소한 2달 정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길게는 3-4달, 실질적으로 시즌 아웃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수 보강은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이 아니었더라도 고려 대상이었는데 히샬리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길게 빠지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다시 우승권까지의 승점 차이를 꽤 좁혔잖아요. 그렇다면 투자할 여력, 투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은 영국 내에서 최대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래프, 그 중에서도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가장 정통한 맨로 기자도 팩트체크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맨로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1월 이적 기간에 가장 놀라운 거래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전 첼시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남은 시즌 동안 임대 영입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맨로 기자가 첼시 담당 기자로 또 유명했기 때문에 베르너의 소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완료됐다고 하진 않지만 이 협상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텔레그래프 스포츠는 토트넘이 독일 클럽 라이프치히와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베르너가 런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선수 본인이 여러 옵션 중에 토트넘으로 가는 것을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약 한 달 가까이 손흥민 선수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결장과 관계없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공격 옵션 강화를 원하고 있으며 베르너는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습니다. 베르너는 토트넘의 숙적인 첼시에서 2년간 활약하며 89경기에서 23골을 넣었고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국가대표인 베르너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는 골문 앞에서 자신감의 위기를 겪었고 결국 2022년 8월에 라이프치히로 다시 매각되었는데요. 지난 시즌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40경기에 출전하며 16골을 넣었지만 올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8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베르너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런던으로 가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맨유 이적설이 사실은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맨유도 지금 공격 라인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더 좋은 흐름인 팀이자 또 더 여력이 있는 팀, 어떻게 보면 베르너에게 더 맞는 팀, 사실 지금 맨유도 결정력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베르너가 합류했을 때 어느 팀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더 낫다는 거예요. 토트넘이 훨씬 더 밀도 있는 공격 전술을 펼치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베르너를 더 잘 쓸 수 있다. 이거를 베르너도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베르너를 결국에는 완전히 매각하기 위해선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맨유로 가서 또 폭망하는 것보다 토트넘에 가서 잘 되는 게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텔레그래프의 내용을 보면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 꽤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월에 센터백, 공격수, 8번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계약이 완료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월 이적 시장 초기에 빨리 데려와 달라. 맨유와의 경기 전에 이 선수들을 다 데려와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인데 드라구신이 아직 오피셜은 안 났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빠르게 협상이 진행 중이고 베르너 영입도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열망을 클럽이 토트넘이 채워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드필더 후보는 누구냐? 바로 첼시의 또 코너 갤러거죠. 이 선수도 잠재적인 영입 대상인데 첼시가 뭐 안 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이 선수의 가격을 매긴 거예요. 4천만 파운드 이상의 조건이 오면 팔 수 있다. 왜냐? 선수를 팔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구단의 상황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딜이라고 첼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맨로 기자가 보도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셀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일했던 포르투갈 윙어 조타 영입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베르너의 깜짝 이적이 진행되면서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타도 측면 자원이고 베르너도 측면과 전방을 다 볼 수 있는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베르너가 온다면 조타를 데려올 필요가 없어지겠죠. 한편 에릭 다이어는 이번 달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이적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분데스리가의 거물인 뮌헨은 다이어 영입을 위해 400만 파운드 미만의 이적료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어를 보내면서 연봉도 세이브하고 이적료까지 받을 수 있고 이 돈을 베르너 영입에 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굉장히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다이어의 바이에른행은 케인의 적극 추천으로 진행됐다고 하니까 케인이 비록 토트넘을 떠났지만 떠나고 나서 친정팀을 잘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로 기자에 이어서 파라티치 전 디렉터이자 현재 토트넘 컨설턴트와 매우 긴밀한 관계인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이탈리아 출신의 파우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티모 베르너가 이미 토트넘의 제안을 수락했다라고 보도했어요. 즉 개인 협상이 끝났다는 것이죠. 이미 드라구신에 대해서도 개인 협상은 끝났고 팀 간 이적료 협상만 진행되면은 오피셜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단계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베르너를 원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승인하면서 이 협상이 진행이 됐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 후에 완전 이적 조건을 어떤 형태로 삽입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 협상만 남았다.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팔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으로 하고 싶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만약 6개월 동안 써보고 마땅치 않으면은 완전 이적을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동 발동인지 몇 골 이상을 넣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얼마의 이적 조건을 발동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이 되고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최소한 임대로 올 시즌 끝까지 베르너가 토트넘에 오는 것은 매우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도는 또 다른 공신력 1티어인 디 애슬레틱의 찰리 에클셰어 기자도 보도했는데요. 티모 베르너 클로스 투 조이닝 토트넘 온 론 입단이 매우 임박했다. 진행되고 있다. 거의 뭐 다치기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가까워진 상황인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맨유 역시 베르너를 살펴봤지만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어 있고 양 구단과 선수 측에서 완전 이적에 대한 옵션을 어떻게 정리할지만 마무리가 되면 그 협의만 되면은 임대 이적이 확정될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다만 이 베르너의 토트넘 행에 대해서 분석 기사도 추가적으로 소개했는데요. 바로 베르너가 첼시 시절에 보여줬던 수많은 빅찬스 미스, 결정력이 부족한데 히샬리송의 문제도 결정력이고 존슨의 문제도 결정력이었는데 결정력이 뛰어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 베르너로 손흥민 선수의 공백 대체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좀 우려가 따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분석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더 많은 혼란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가? 라면서 베르너가 오는 게 혼란한 경쟁이기도 하지만 문전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거든요. 현대 축구 선수 중에 티모 베르너처럼 같은 경기 안에서 혹은 같은 플레이 단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선수의 전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높으면 뭐하냐? 결국엔 기회를 놓치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뭐 이 두 가지 의견인데요. 베르너는 2020년에 첼시와 계약하던 당시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에서 직전 시즌 28골에 8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그 시즌 기준으로는 리오넬 메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같은 수치에 올랐을 정도로 주가가 높았습니다. 그의 페이스, 속도와 움직임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보낸 첼시에서의 2년 동안 확실히 입증은 되었지만 그 폭발적인 움직임과 부지런한 움직임은 입증이 됐지만 베르너가 정작 유명해진 것은 첫 시즌에 있었던 12월 리즈와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두 차례 빅찬스를 놓쳤던 장면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따라서 잉글랜드에서 2년 동안 베르너가 이 기간 동안 다른 어떤 프리미어리그 선수보다도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모자라는 무려 8골을 놓치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평판이 낮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적인 요점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한 선수가 이렇게 득점에 유리한 위치에 자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냐. 비록 득점 못하는 상황이 아쉽긴 하지만 그런 기회를 창출해내고 맞이하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베르너 본인이 골을 못 넣다고 하더라도 베르너의 움직임이 다른 선수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내고, 특히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에서는 축구 철학자들이 완전히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가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 베르너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쓰면 뭐 본인이 골을 넣든 아니면 골을 만들어내든 어떤 형태로든지 잘 써먹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효과, 베르너의 전성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들어낼 수도 있을 정도로 베르너에게는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장단점이 있지만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르너가 첼시에 뛰었을 때는 첼시가 더 좋은 팀이었다. 지금보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베르너가 거기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고, 베르너가 떠난 지금 첼시는 다시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기 어려워 보이는 팀이다. 즉 그때 욕을 먹었지만 욕을 먹던 그때의 첼시가 더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베르너를 영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양방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것인데요. 일단 미국 CBS에서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정통한 기자죠. 벤 제이콥스 기자도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회담이 1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베르너는 이미 토트넘으로 가는데 동의를 했고, 또 토트넘이 베르너를 원한 이유는 다재다능함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의 이탈 공백만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도 함께 쓸 수 있고 이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포스테코 시스템에 잘 맞는 선수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베르너의 커리어 기록을 보면 공격 라인의 모든 위치를 소화했어요. 최전방에서 가장 많이 뛰면서 292경기 133골을 넣었지만 도움도 68개나 되니까 전방에서 골만 넣고 기다리는 선수가 아닌 거예요. 왼쪽 윙어로도 74경기, 오른쪽 윙어로 25경기, 세컨드 톱으로 22경기에 공미까지 소화를 했을 정도로 폭넓게 움직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발잡이지만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하는 플레이, 양발 플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80cm로 키는 크지 않지만 다부지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라는 것은 현대 축구에서 특히 강한 전방 압박, 하이라인 축구를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황이고요. 이 선수는 독일 15세 이하 대표부터 16세, 17세, 19세, 21세 그리고 성인 대표에 이르기까지 엘리트 코스를 쭉쭉쭉 밟고 갔고, 한때는 즉 첼시로 이적했을 때는 시장 가치가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8천만 유로까지 찍었던 세계 최고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까지 손꼽혔던 선수고, 독일 대표로 월드컵까지 참가했고 유로까지 나갔던 선수거든요. 다만 이제 첼시에 갔고 첼시에서의 마지막 시즌에 꽤 많이 기회를 놓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입스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이거 약간 좀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분데스리가로 돌아가서는 잘 하면서 지난 시즌에 좀 살아나는 모습 보였거든요. 실제로 슈투트가르트에서 프로 데뷔를 했던 어렸던 시기 2013-14 시즌에도 리그 30경기에서 4골 5도움을 기록했고 14-15 시즌 3골 1도움, 15-16 시즌에 6골 4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분데스리가에서 채운 이후 2016-17 시즌에 라이프치히로 이적해서 31경기 21득점 7도움, 여기에 포칼 1골, 챔피언스리그 3골, 유로파리그 4골 등 30골에 가까운 기록을 남기면서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로 떠올랐죠. 2017-18 시즌에도 분데스리가 13득점 8도움으로 2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2018-19 시즌도 30경기 16득점 9도움으로 25개의 공격 포인트, 여기에 마침내 2019-2020 시즌에 리그에서만 28골을 기록하고 8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첼시로 전격 이적을 했는데요. 첼시에서의 첫 시즌도 나쁘지 않았어요. 2020-2021 시즌에 35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6득점 12도움이니까 득점이 많지 않다고 해도 도움을 꽤 많이 올렸고,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과정에 12경기를 뛰면서 4득점 2도움으로 충분한 공헌을 했습니다. 다만 2021-2022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5경기에서는 4득점 2도움으로 준수했지만 프리미어리그 21경기에서는 4득점 1도움에 그치면서 극도의 결정력 부진을 보였고, 결국에는 2022-2023 시즌에 다시 라이프치히로 이적하면서 독일 무대로 돌아가야 했었는데요. 물론 베르너가 프리미어리그 56경기에서 기록한 10골 중에 5골을 이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넣었던, 기록이 조금 더 실제로 효율은 떨어졌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 돌아가서는 27경기 9득점 4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첼시가 베르너를 잘 못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또 베르너와 하베르츠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함께했던 독일 공격수인데 하베르츠도 아스널에 가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결국에 문제는 첼시 아니냐. 첼시가 지금 다른 선수를 많이 영입했는데도 부진하니까 베르너도 다른
다른 감독, 다른 팀에서는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올 시즌에서는 팀의 전술도 바뀌고 팀의 구심점이 바뀌면서 밀려나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많은 기회를 주니까 결국에는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베르너거든요. 특히 베르너가 프리미어리그 입성 첫 시즌 때에는 팀 내 최다 골, 최다 도움, 최다 슈팅, 최다 유효 슈팅, 최다 페널티킥 획득,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파울을 얻은 선수이고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도 가장 많이 기록할 정도로 투헬 감독이 베르너를 잘 썼었어요. 그 첫 시즌 때의 기억을 되살린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충분히 베르너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비록 두 번째 시즌 2021-2022 시즌에는 워낙 많은 기회를 놓쳤고 또 기대 득점조차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현재 노팅엄 공격수인 타이워 아워니보다도 모든 지표에서 밀렸고 또 첼시가 추후에 영입했던 오바메양과 비교했을 때도 슈팅의 득점 전환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50%를 거의 넘지 못했고 심지어 20%대까지 떨어졌던 베르너인데 어찌됐거나 이런 저점이 있긴 해도 고점을 기억한다면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감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베르너의 활발하고 빠른 움직임은 포스테코글루의 교정이 주어질 경우에는 정말 다이나믹한 토트넘의 축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베르너가 27경기를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주간 베스트의 통계 기록 기반 소파스코어에서 두 차례나 선정이 됐고 물론 기대 득점이 9.06골에서 9골을 넣었으니까 기대 득점만큼 골을 넣긴 했지만 뭐 도움도 3개였고 빅찬스 창출도 5개였고 패스 성공률도 77%였고 전반적으로 경기 전개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클도 경기당 0.4회, 공소유권을 빼앗아 온 것도 0.4회, 가로채기도 0.3회 등 전방 압박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히트맵을 보시면 공격 전 지역을 누비잖아요. 포스테코의 축구에는 정말 맞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토트넘의 선수단에서 벨리스가 부상으로 빠지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됐고 아직 솔로몬이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데이비스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고 또 다이어는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드라구신이 수비 라인에 보강이 되고 미드필드 라인은 첼시의 갤러거가 올 경우에는 지금 벤탄쿠르가 돌아와서 포백 앞을 잘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르가 아프리카 네이션컵으로 빠진 그 자리, 메디슨도 곧 이제 부상에서 돌아올 예정이고 로셀소도 잘해주고 있으니 이제 그 자리를 보강하면 된다. 오른쪽 메짤라 자리 갤러거가 오고 센터백 자리 드라구신이 오고 공격 라인은 전방과 측면을 소화할 수 있는 베르너가 온다면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나 벨리스의 공백이나 솔로몬의 공백을 한 번에 메우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1월 15일에 있을 맨유와의 경기에는 조금 더 이제 전력이 보강된 채 치러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1월 27일이 있는 주말에는 FA컵 32강전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는 1월 마지막 날,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일 새벽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있고 그 뒤 2월 초반에 에버튼전, 브라이튼전까지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빠지게 되거든요. 수비수도 중요하지만 공격 라인도 히샬리송, 존슨, 쿨루셉스키 요 선수들만 가지고는 골을 넣기 어렵다라는 것이 번리전, 심지어 주전 선수들을 꽤 뺐던 번리전에도 드러났기 때문에 베르너가 온다면 분명히 토트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1월 이적 시장에 영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오피셜은 나오지 않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 정말 흥분되는 정말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상황들, 최신 소식들 빠르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